사람 얼굴 표정이 굳어있는 거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영혼이 자기 거에 빠져서 딱 굳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게 굳어 있는 표정이에요. 근데 세상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표정이 굳어 있지 않아요. 풀려요. 대부분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 건네면서 얘기를 반응을 받아내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바로 표정이 풀려버린다니까. 0.00 몇 초도 안 걸려요. 그게 대번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세계에 빠져서 굳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굳어 있으면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니. 굳어 있기 때문에. 내 세계에 빠져 있어서. 그건 각자마다 자기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걸 내가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외부 사람이 그걸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본인의 자기만의 그 안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인지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다는 거지. 내 영혼 자체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굳어서 경직되어 있는 상태, 영혼이. 그 상태를 계속 평소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굳어있는 게 풀리질 않은 상태 내에서 계속 대하기 때문에 상대들이 말을 해도 나한테 들어오질 않죠. 반응을 하는 것과 그걸 얘기를 해보자고. 반응을 하는 것과 교류를 하는 건 달라요. 반응을 하는 건 내가 동물이잖아요. 이 육체 자체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움직여요. 무릎을 갖다 이렇게 툭 치면 발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 자율신경계에 의해 갖고 그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동물이라서 그런 무조건 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해요. 빛이 들어오면 눈이 부시니까 눈을 이렇게 오므리고 그잖아요. 귀 속에 뭐가 소리가 진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응을, 자극에 반응을 한다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반응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대화를 나눠도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교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얼만큼 교류를 안 하고 사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에너지를 주고받아야지만 사는데 그 에너지를 주고받질 않아요. 사람과 그냥 반응을 하면서 살지. 왜? 자기 생각에 꽉 막혀갖고 자기 안에서 굳어 있어서 상대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저께 보고 오늘 또 보는데 어저께와 오늘 분명히 그 사이에 내가 모르는 많은 시간 흘러갔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읽어낼 만큼 그 사람을 쳐다본 적이 있나? 없어요. 그냥 만났어. 그래서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반응을 한 거지 교류를 한 게 없다니까. 사람과 사람을 정성스럽게 보고 대하고 하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 세상에. 반응을 할 뿐이지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래도 잠깐 집중을 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놔버려.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집중을 못해. 정성 들여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나는 못 봤다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되거든. 원래는 내가 대하는 접하는 내 환경 속에서 접하는 것에 나는 정성을 들여서 살아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이게 변화가 일어나갖고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거든. 아까 얘기했던 그 중흥의 구절처럼. 근데 그걸 정성스럽게 대하는 사람을 나는 못 봤다니까. 그 속에 공부가 있거든.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게 나오고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 돌을 깨우치는 거 그 안에 있어. 어디 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세계에만 빠져 있어서 그래. 내 세상에만 나만 아는 거야. 이게 자꾸 자잘자잘한 것들을 되게 우습게들 생각을 하는데 자꾸 자잘자잘한 게 한 개도 없다니까. 봐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사람의 이제 수준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만 이걸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린애기들 이렇게 밥 먹는 걸 보면 정말 지저분하게 먹죠. 그리고 지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죠. 그죠? 지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 수준이에요. 근데 이 수준에서 벗어난 어른이 있냐? 아니, 없어요. 나는 별로 못 봐요. 음식을 먹을 때 쩝쩝쩝쩝거리면서 먹는 어른들 많고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젓가락 안 내려놓고 열심히 먹는 어른들이 거의 태반이고요. 맛있는 집 찾아다니는 어른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어디 맛집이라 그러면 거기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유아기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어른들, 나이만 먹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기 수준이라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쩝쩝쩝쩝거리고 먹는 수준,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 수준, 개걸스럽게 먹는 수준, 이게 그 자기 영혼의 수준의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있는 집 애들, 진짜로 그 좀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는 집은 어떠냐? 음식 하나를 먹어도 정갈하게 먹어요. 정말 깨끗하게 먹어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집은. 왜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부터 국제에 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매너와 교양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배우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왜냐면 비즈니스 할 때 식사 비즈니스가 꽤 많거든. 그러면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 먹을 때 그 매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예절 문화가. 그래서 상대 나라, 상대 사람들의 그 매너, 예절 매너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게 격에 안 맞으면 비즈니스 같이 안 해. 걔네들은 그게 수백 년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그걸 배웠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그게 그렇게 돌아가게끔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랄 때 그런 습관과 그런 문화와 예절을 갖다가 길을 들여놓는다고, 애들을. 그래서 걔네들은 달라. 걔네들 우리랑 똑같은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다고 착각하는데 너희는 그 수준에 못 가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걸 강제로 할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사냐, 이 소리 100% 나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 소리 하면 너는 그 수준인 거예요. 넌 그렇게 살면 돼. 근데 대신 그 위에 사람들이랑 맘먹지 마라. 너 편한 대로 살면 된다, 네 수준에 맞게. 근데 그 윗줄에 있는 사람들, 음식 하나를 먹어도 이 예의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사는 사람들과 너를 동급으로 놓고 같이 맘먹으려고 하지 마라.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 너는 그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지 않냐 라고 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네 영혼의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 사소한 차이를 너는 모르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주접을 떨지 마라 라고 나는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 거 많아요, 되게. 다른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데도 가서 앉아서 사람들 얘기 나누고 대화 나누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애는 자세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갖고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애가 있어요. 대부분 다 보면 무너져 있어. 편안하게 막 이렇게 뒤로 눕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고 막 이러는데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거든요. 걔는 우리보다 수준이 한 수준 위인 사람이에요. 상대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그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 있는 애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서. 실제로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딱 보여요. 자세 꼿꼿하게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 애들은 걔는 집안이 좀 다른 애야.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돼 있는 애야. 이미 기본기가 깔려 있는 애고. 근데 대부분 보면 다리 쫙 벌리고 앉아갖고서 이렇게 퍼져갖고 그러고 앉아있거든. 내 영혼이 흐트러져 있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영혼의 에너지가 나를 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영혼이 내 몸을 컨트롤 못하는 수준이라니까. 뭐 이런 차이들. 그 사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소한 건 진짜 없어. 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드러나요. 기본적으로. 일부러 친절하게 말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상담, 전화 상담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존댓말 쓰고, 또 아니면 백화점이나 상점 같은 데서 애들 알바 같은 거 하거나 직원들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받을 때 내가 아주 옛날부터 되게 어이없어 했던 존댓말들이 있어. 돈에도 존댓말을 붙이는 그런 존댓말들. 그걸 또 회사에서 그렇게 시킨다고 하는 말 듣고 더 어이없었던 존댓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감동하지 않아. 존댓말을 쓰고 예의를 갖춰도요, 그런 존댓말과 그런 예의는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 거기에 영혼이 없거든. 그걸 한동안 유행했던 게 소울리스자라고, 저기 용인의 에버랜드에 아마존이라는 놀이기구 타는데 거기에 그거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멘트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웃기고 정말 재미나고 막 신나고 막 이런 걸잖아. 그게 막 분위기를 띄우는 일인데 얼굴이 정말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무표정하게 한다고 해서 소울리스자, 그러니까 소울, 영혼이 없는 거야. 영혼 없이 그냥 조건반사로 무조건반사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소울리스자라고 해서 정말 아마존 그게 되게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 근데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의 돈 받고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영혼 없이 예의와 존댓말을 사용하고 손님을 대접할 뿐이지, 응대할 뿐이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없다. 거기에는 누구도 감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인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도 건성건성이하다. 자기가 이렇게 정말로 눈 마주쳐가면서 얘기 나누고 교류를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존댓말을 쓰든 반말을 쓰든 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분이 안 나빠요. 아, 이거 묘한 거예요. 존댓말을 쓰지 않아도 나를 정성스럽게 대하는 사람에는 내가 움직이고 감동을 해요. 근데 존댓말을 쓰고 아주 깍듯하게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들 많거든요. 아마도 속에서 쌍욕을 날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이 씨발놈들 또 왔네 이러면 그걸 느낀다고. 내 영혼에서는 욕을 날리고 있으면서 입만 아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런 인사치레를 하잖아요. 그걸 상대방이 영혼으로 느낀다니까. 그래서 존댓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너 좋고 예의 바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참 별로인 걸 느껴요. 상대방이 속에서 쌍욕을 날리고 있다라니까 그 느낌을 받는데 아 이거 참 묘한 거래. 별로 반응 없이 뭐 손님 접대를 갖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이렇게 해주는데 기분이 좋고 대접받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은 진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는 느끼는 거라서 좋게 느껴진다니까. 아 이거 참 묘한데 눈에 보여지는 거하고 실제 내가 느끼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느끼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말을 안 해. 요 미세한 차이인데